자, 그러면 11월의 두 번째 텔레라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어느새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에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토크쇼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준비해 왔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현상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일단 그 유튜브에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토크쇼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에서 특히나 한국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쉽게 모을 수 있는 컨텐츠가 이제 진행자의 개성이 도드라지는 토크쇼 종류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한 번이라도 봤거나 아니면은 종종 챙겨보고 있는 프로그램들만 대충 손꼽아 봐도 벌써 한 17개가 넘거든요. 어, 뭐 이제 민호이의 요리조리랄지, 음, 뭐 최근에 시즌 1이 끝났습니다만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음. 그 스브스 뉴스 팀에서 제작하고 있는 문명 특급 전직 웹툰 작가인 이제 침착맨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침터뷰, 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제 조나단 씨가 진행을 하고 있는 동네 스타 K라는 아, 코너도 있고요. 네. 이 개그맨 이용진 씨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튀르키예스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음,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OTT죠. 네이버 나우에서 방송되고 있는 이제 강호동의 갱나와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토크쇼들이 이제 유튜브나 혹은 이제 OTT를 통해서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전에도 한번 언급을 예, 하셔서 예. 즐겨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조금 낯설은 제목들도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뭐 무명특급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실 만한 프로그램이죠. 이제 스브스 뉴스 팀의 이제 PD인 제재 씨가 진행을 음,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문명을 탐색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이어서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나 음, 뭐 비혼식이 뭐 화제라는데 비혼식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죠. 음,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케이팝, 한국 영화, 예능 등을 망라하는 토크쇼가 됐습니다. 이 음, 제재 씨가 대중문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게스트가 누가 나올지가 결정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게스트의 필모그래피랄지 디스코그래피를 굉장히 꼼꼼하게 연구를 해오는 걸로 정평이 나 있어서 그, 그게 제일 큰 이제 미덕으로 예, 꼽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소위 MBTI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극 E인 분이셔서 ENFP인가 그러실 거예요. 음, 그래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하이프맨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띄워주고 막 음. 큰 찬사를 해주시고. 근데 그게 코스튬부터 준비해서 그렇죠. 오시잖아요. 영화를 홍보하러 나온 분들이면은 이제 그 영화 속의 의상을 이제 음, 차려입고 나온다라거나 음. 뭐 뮤직비디오 속의 옷을 이제 차려입고 뮤지션을 아, 맞이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게스트를 향한 헌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네. 지금은 명실공히 뭔가 홍보할 것이 있다 그랬을 때 1순위로 이제 음, 언급이 되고 거론이 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예전에 연예가 중계나 아, 뭐 한밤의 TV 연예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거의 이제 어,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음. 또, 민호이의 요리조리는 요리에 관한 프로인가요? 예, 그 Z세대 뮤지션이죠. 이제 민호이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인데요. 음, 게스트가 방문을 하면은 컨셉이 이제 민호이 씨의 집에 이제 게스트가 방문을 한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아, 뭐 실제로 집은 아니고 이제 스튜디오인데 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서 음,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한다라는 콘셉트인데 음. 이게 제작진이 요구한 캐릭터가 약간 사이코패스에 가까워서 아, 예, 제멋대로인 Z세대 민호이라는 어떤 음, 캐릭터를 이제 제작진이 요구를 해서 음, 민호이 씨가 이제 해사하게 웃는 얼굴로 이제 게스트한테 막말을 던지기도 하고 음, 약간 그러면서 이제 게스트의 반응을 좀 보는 맛이 있는 쇼예요. 그래서 음, 원래 초반에는 힙합 소울 쪽 뮤지션들이 주된 게스트였는데 시즌 3 들어서는 얼마 전에는 이제 영화 헌트를 그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우성 이정재 청담 부부가 나가기도 했었었고요. 아, 이거 봤네요, 그러면. 네. 봤네요, 저도. 제목을 몰랐을 예, 뿐이지. 이제 어느덧 젊은이들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는 나이가 된 두 분이 이제 어색하게 기억니은 춤을 추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아, 같은데요.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 음, 튀르키예즈 온더 블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음, 요거는 CJ ENM 계열의 유튜브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서 음, TVN의 유키즈 온더 블록의 패러디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유키즈 온더 네. 블록의 패러디로 터키즈 온더 블록으로 시작을 그렇죠. 예. 했는데
터키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국호를 이제 튀르키예로 표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튀르키예즈 온 더 블록이 된 거죠. 예, 음.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도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컨셉이고요. 기본적으로 유퀴즈의 컨셉을 많이 따온 거다 보니까 퀴즈를 맞추면은 뭐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음. 상금을 주고 뭐 퀴즈를 못 맞추면은 뽑기에서 이제 뭘 하나를 뽑아서 이제 소소한 이제 선물을 가져가고 약간 이런 식의 음. 그 유퀴즈의 컨셉을 거의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음. 아무래도 그 이용진 씨의 캐릭터도 캐릭터고 이게 온라인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조금 더 격 없는 대화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게스트들을 좀 모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보통 레가시 미디어 토크쇼들은 뭐 60분 이상 네. 이렇게 꽤 큰 프로였는데 유튜브 토크쇼들은 어떤 길이로 편집이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문명특급이나 침터뷰처럼 이제 약간 길게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대체로 20분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 시작부터 끝까지가 네. 그렇군요. 근데 20분 안쪽도 사실 유튜브 환경에서는 그렇게 짧은 음. 이제 길이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대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들이 7분에서 10분 뭐 이 정도 길이인 거니까 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튜브 환경에서는 제법 긴 이제 길이를 요하는 이제 음. 포맷인 거죠. 우리가 토크쇼다라고 이 감히 부르려면 약간 그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긴 포맷으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이런 토크쇼 프로그램들이 부상을 한 데에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크쇼들은 어떻게 됐나? 네.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토크쇼가 아직 심야 예능에 꽂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음. 그 생각해 보시면은 주중에 이게 주중면 이제 5일이잖아요. 음. 월화수목금. 이 음. 중에 한 4일 정도가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토크쇼들이 붙는 전장이었던 음. 시절이 있었죠. 10시, 뭐 11시 때. 그렇죠. 네. 뭐 놀러와랄지 힐링 캠프랄지 뭐 음. 라디오스타, 무릎팍도사, 승승장구, 강심장, 뭐 비정상회담 음.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격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11시 때는 역시 토크쇼지라는 이야기들이 좀 아.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이제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은 전통적인 어떤 토크쇼 포맷을 그나마 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심야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유키즈 온 더 블록하고 라디오스타 이 정도만 남아 있는 거죠. 음. 뭐 아는 형님을 이제 뭐 변형된 어떤 변칙 토크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는 약간 좀그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게임쇼하고 약간 결합된 형태니까요. 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놀러와 뭐 라디오스타, 승승장구 이렇게 호명하실 때 요일이 저한테 팍팍 떠오르네요. 어느 그렇죠. 요일에 뭐 방영을 했었다 이런 게.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뭐 음. 이런 것들 막 떠오르시잖아요. 네. 근데 근데 어느새 예. 이게 몇 개 안 남고 우리가 얘기한 그런 스토리텔링 예능 뭐 꼬꼬무라든가 뭐 심야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그렇죠. 대체하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게스트의 이야기가 궁금한 게 아닌 종류의 아. 토크쇼는 살아남았는데 음. 불러놓고 게스트의 이야기를 듣는 종류의 토크쇼는 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퀴즈하고 뭐 음. 라디오스타 정도만 남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를 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영되는 토크쇼를 보던 세대들이 더 이상 그 대중문화의 주류가 아니게 된 부분이 큰 것 음.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스타들을 불러놓고서는 그냥 단순한 신변 잡기만 듣는다. 아, 이게 무슨 토크쇼냐, 뭐 음. 홍보하러 나오는 쇼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수요가 있어 왔는데요. 음. 문제는 이제 지난 10년간 대중문화의 최전선에서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이제 소비 계층이 새롭게 이제 그 Z세대가 이제 부상을 하고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Z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통적인 TV 토크쇼 포맷을 진행하는 MC들이나 음. 거기에 나올 법한 음. 그 사람들은 좀 너무 올드한 거예요. 아. 그게 또 사실 그런 토크쇼의 MC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연륜이 그렇죠. 쌓여야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 쇼의 제목을 그 사람 이름을 붙여준다거나 하려면.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문화적으로 속한 세대가 너무 그 대중문화 주도층하고 갭이 커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은
라디오스타에서도 김구라 씨가 매번 그런 거를 지적받거든요. 게스트를 불러놨는데 이 게스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하나도 몰라. 없고 그룹 이름이 뭐야? 아이 그 노래가 뭐야? 하면서 아니 내가 어.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진짜 지금 이렇게 재연을 해주시니까 느낌 확 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중장년이 된 그 과거의 어떤 토크쇼를 즐겨보던 세대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뭐 그룹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렵고 노래는 왜 이렇게 따라가기 어렵고 공감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 갭이 벌써 확 갈려버리는 거죠. 네네. 이게 제재 씨의 태도랑 완전히 반대인 완전히 거죠. 반대인 거죠. 그렇다고 10대, 20대들이 즐겨 환영할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들을 TV 토크쇼에 초대를 하게 되면은 재밌는 게 아직까지 충성도 있게 이 TV 토크쇼 포맷을 소비하고 있는 세대, TV를 통해서 소비하고 있는 세대 입장에서는 좀 너무 낯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10대, 20대들한테 핫한 사람을 이를테면 뭐 진행자로 세운다 이랬을 때는 좀 너무 애송이 같아 보이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울리는 플랫폼으로 각자 해처 모여를 하게 된 셈인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토크쇼의 본질이 완전히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었구나라고 좀 최근에 실감을 했던 게 박지성 선수가 예 최근에 이제 그 침착맨과 주호민 씨가 진행하는 인터뷰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섭외하기 힘든 게스트가 그렇죠. 선택한 곳이 유튜브였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과거였으면 이제 지상파 프라임 타임에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지성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큰 무대에서 이제 모셨을 법한 특별 편성을 하거나 그렇죠. 그랬을 법한 어떤 이 인물이 사실은 예전이었다면은 왜 유튜브를 나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인물이 유튜브를 선택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 돼버린 거죠. 그 최근에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도 침착맨과 주호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토크쇼에 나오셔서 라이브로 그걸 하셨어요. 그 우리 이상형 월드컵 해가지고 왜 16강부터 이렇게 선택하는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월드컵을 하셨나요? 영화 월드컵이 아니라 본인이 쓴 20자평 월드컵을 하셨습니다. 예. 별 5개 준 영화들부터 이제 뭐 별 1개 반 준 영화평들까지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들에서 이제 그 20자평 월드컵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저기 안 나올 것 같은 분이 왜 저기 나오셨지라는 생각을. 근데 최근 생각해보면은 뭐 이동진 평론가님도 이제 되게 활발한 유튜버이시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유튜브 토크쇼가 레거시 미디어 토크쇼의 하위 호환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토크쇼들이 많이 제작이 되느냐.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상대적으로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쇼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 세트를 엄청나게 꾸민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이제 게스트를 모셔서 이제 대화만 나누고 끝나는 거니까 이게 섭외 비용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다른 제작비가 더 많이 든다거나 하는 건 아닌 거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한번 포맷을 잡아놓으면 계속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더 화려한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보다는 진행자의 역량과 개성에 기대해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덜 해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확실한 캐릭터가 그렇죠.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제재라거나 미노이라거나 조나단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캐릭터가 강한 호스트가 한 명이 꽉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쇼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즌이 끝났고 이제 진행자가 이제 선미 씨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제시 씨가 한동안 이제 쇼터뷰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제시라는 이 한 특출난 개인의 캐릭터에 기대서 갔던 캐릭터 토크쇼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성도 높은 이제 팬이 되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한 사람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나머지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향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쇼폼이라 부담이 좀 적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토크쇼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60분 동안 듣고 있다 보면은 결국엔 중간에 뭔가 눈물을 자아낸다라거나 뭔가 왜 우리 힐링 캠프? 그렇죠. 2000년대 2010년대 토크쇼들 생각해 보시면은 꼭 중간에 클로즈업으로 들어가고 눈물 한번 훔쳐주고 자막 크게 예 자막도 이제
말하지 예, 못한 그 마음. 이탈릭 걸린 명조체로 이게 딱 네. 이렇게 적히잖아요, 보통. 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뭐 이루마나 이제 유키구라모토 이제 피아노 같은 것들 깔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음. 늘어지는 부분들을 쳐내고 굉장히 이제 본질만 이야기하거나 재미있는 부분만 이제 남겨서 밀도 높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근하고 내밀한 이야기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혹시 결과적으로는 레거시 미디어의 토크쇼 안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포괄이 된다면 이게 혹시 코믹한 거 위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유튜브가 웃음 위주로? 코믹한 거 위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진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무겁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음. 그렇게 그 순간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을 아, 넣는다라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좀 더 담백하게. 네. 음.